미숙은 이혼한 지 정확히 3년째 되던 해, 비로소 자신의 삶이 다시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위자료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생활. 그 평온은 동생의 전화 한 통으로 금이 갔다. 언니 광수 오빠가 다쳤대. 양쪽 팔을 다쳐서 깁스까지 했대. 필리핀에서 아이 유학을 돌보는 동생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젖어 있었다. 기러기 아빠 1년차 38살의 말수 적고 성실한 남자. 동생의 남편이다. 미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광수의 아파트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미숙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얇은 잠옷바지 차림의 광수. 양팔은 하얀 깁스로 고정돼 있었고 얼굴에는 어쩔 줄 모르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옷을 입을 수가 없어서요. 그의 낮은 목소리에 미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셔츠를 걸쳐주는 동안 손끝이 스쳤고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이유 없이 심장이 빨라졌다. 주방에 쌓인 단백질 음료들, 빨대로 겨우 식사를 해결한다는 말에 미숙은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미숙이 저녁을 준비했지만 밥조차 혼자 먹지 못해 미숙이 떠먹여 주었다. 밥을 먹고 난 후 둘은 어색한 시간을 보냈다. 씻고 자야겠죠. 광수의 말에 미숙은 그의 깁스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혼자 가능해요? 광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물세게 틀어놓고 서 있다가 나옵니다. 미숙은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도와줄까요? 그 말은 너무 조용해서 거의 숨결에 가까웠다. 욕실 안에는 수증기가 가득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미숙은 스스로를 환자 도움이라고 되뇌며 그의 어깨와 등을 조심스럽게 씻겨주었다. 광수의 호흡이 달라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말로 꺼내지 않았다. 욕실 안은 수증기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미숙은 그의 어깨와 등을 조심스럽게 씻겨주었다. 광수의 호흡이 달라지는 걸 느꼈지만 미숙은 아무렇지 않은 듯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미안해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 말은 그를 향한 것이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위로이기도 했다. 그날 밤 미숙은 눈을 감고서도 잠들지 못했다. 3년 만에 마주한 남자의 체온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어색한 날이 이틀쯤 지났을 때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늦은 밤 고요를 깨고 광수의 방문을 두드렸다. 두드렸다기보다 떨리는 손을 갖다 대었다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광수의 눈길을 피해 침대 모서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외국에는 남자들 외로움을 풀어주는 직업도 있다던데 그냥 가족이 아닌 남녀로 서로 필요한 걸 해결해주는 사이로 오늘 밤만이라도. 미숙이 떨리는 입으로 겨우 말을 꺼냈다. 광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광수가 살며시 이불을 걷어 미숙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숙은 살며시 이불 속으로 들어와 옷을 벗었다. 그 밤은 성난 파도 같았고 때론 고요한 호수 같았으며 활짝 핀 꽃이 만발한 봄날이었고 아침이 밝을 때까지 그동안 쌓이고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폭발해버린 밤이었다. 낮에는 그저 다정한 가족이었었지만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면 미숙은 마치 무엇인가 홀린 듯 조용히 광수의 침실을 찾았다. 비슷한 밤들이 이어졌다. 어떤 날은 더 가까웠고 어떤 날은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그 차이를 굳이 이름 붙이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감정에 대해 말하지 않는 대신 생활의 리듬을 더 정교하게 맞췄다. 광수는 낮 동안 더 말을 아꼈고 미숙은 밤이 오기 전 집안을 한 번 더 정리했다. 밤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두 사람은 그 평범함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아침이 오면 늘 그렇듯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식탁에 마주 앉았다. 오늘은 비가 오려나 봐요. 하늘이 흐리네요. 그러게요. 말은 가벼웠지만 서로가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아직은 약속 안에 있지만 조만간 약속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되리라는 것을. 밤은 조용히 반복되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정이 지나면 발소리가 조심스러워졌고 말은 점점 줄어들었다. 대신 서로의 숨결과 기척을 읽는 법이 남았다. 낮에는 가족처럼, 밤에는 이름 없는 관계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이 이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다. 딸이 방학을 맞아 아내와 잠시 귀국한다는 연락이 왔다. 이번 달 말이에요. 미숙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날 밤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함께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밤은 유난히 길었다. 서로를 더 붙잡지도 더 멀리 밀어내지도 않았다. 미숙은 광수의 숨결을 느끼며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을 떠올렸다. 얇은 잠옷바지, 어색한 미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온기.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광수의 방문을 열었던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향해 천천히 흘러온 것 같았다. 광수는 미숙의 등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늘 그랬던 것처럼 부엌에서 마주쳤다. 오늘 짐 좀 정리할게요. 이제 깁스도 풀었고 혼자서 조심스럽게 생활하실 수 있으니. 광수는 붙잡지 않았다. 붙잡지 않는 것이 이 관계를 가장 존중하는 방식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숙은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다만 한때 누군가와 온전히 숨을 나눈 시간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광수 역시 가끔 밤이 되면 그녀가 커피를 끓이던 소리를 떠올렸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밤들이 없었던 것처럼 살지는 않았다. 그 시간은 서로의 인생에서 잠시 머물다 간 계절로 남았다. 짧았지만 충분히 따뜻했던 계절. 그리고 그 정도면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았다.